윤은길의 전쟁 소설이자 성장 소설이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종탑 아래에서와 연관지어서 심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으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장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내려와서 온 세상 천지를 껌껌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사람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 전쟁을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장마가 되겠습니다. 전쟁도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치고 죽어가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나에게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가 피난을 와서 우리 집 건너방에서 살고 계셨죠. 그리고 안방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장마가 내린 그 밤에 누군가 집에 와서 통지서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외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한 빨갱이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죠. 할머니는 자기 아들을 저주한다고 생각하여서 두 할머니께서 굉장히 크게 격돌을 하시죠. 갈등이 시작됩니다. 국군과의 빨치산이 싸웠을 때 국군은 군복을 입고 있고 군번도 있기 때문에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지만 빨치산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런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자, 마을에서 빨치산과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다면 언제 돌아오는가 라는 걸 묻죠. 점쟁이는 예언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즉 아무 날 아무 시에 온다라고 딱 집어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삼촌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나 아버지는 믿지 않죠. 점쟁이 말대로 돌아올 리가 있냐라고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날이 되자 동구 밖에 누가 오는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어도 삼촌은 돌아오지 않고 아주 커다란 구렁이가 이 집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래서 다 도망가죠. 그리고 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보자 기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오지 않고 구렁이가 온 것을 보면 삼촌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때 외할머니께서 나타나셔서 이 구렁이를 위로해 주면서 달래면서 배웅을 해줍니다. 마치 사람한테 하듯이 구렁이에게 잘 왔다, 무사히 가라 이런 말로써 구렁이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아들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지극한 모성애를 갖고 있으면서 무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머니께서 점쟁이의 말을 그대로 믿는 이런 점도 무속적이고요, 구렁이를 삼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무속적인 사고죠. 외할머니는 꿈 얘기를 하면서 내 꿈은 영험하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외할머니는 꿈속에 자기의 어금니 하나가 쑥 빠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 라고 확신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무속적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촌의 현신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몸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냥 구렁이가 아니라 삼촌이 자기 대신 보내주었고 자기 집과 엄마를 보기 위해서 온 거라고 믿는 거죠. 외할머니를 안방으로 부르십니다. 안방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화해를 하시겠다는 거죠. 할머니가 화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도 할머니께서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삼촌이 왔다 갔다라는 것을 난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굉장히 야단을 맞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도 할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가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고요. 장마라는 기후적 배경을 통해서 전쟁을 잘 상징하여 주었고, 나와 할머니는, 즉 외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소설은 모두 다 1인칭 소년의 관점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단지 종탑 아래에서는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장마에서는 장마라는 계절 배경을 통해서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장마 줄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통에 우리 집에 피난 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금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 앞부분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장마라는 기후,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면서 전쟁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와 그리고 외삼촌, 그리고 친할머니와 친삼촌. 외삼촌은 국군이었고 친삼촌이 빨치산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적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할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요? 묻는데 삼촌들이 서로 전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갈등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피난 왔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라는 소년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공간 큰 방이고요. 그리고 점쟁이의 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무속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꿈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할머니는 꿈을 꾸면서 자기 꿈이 들어맞는다라고 하고 꿈을 믿거든요. 이것도 역시 무속적인 사고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렁이가 제일 중심 소재가 되는데 이 구렁이는 삼촌 대신 집을 찾아왔다라고 보는 현신, 즉 몸이 되어 나타난 삼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쉬어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1번에 그것이 바로 구렁이죠. 실체가. 할머니가 구렁이에게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합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안 성여서 먼 걸음 피난이 가소. 뒷일은 아무 걱정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자, 이 사람이 바로 구렁이고요. 성님은 주인공인 나의 아버지고 자네 이것도 역시 구렁이를 나타낸 겁니다. 먼 걸음이라는 것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 떠돌지 말고 전쟁에서 사망해서 억울함이 많지만 그냥 가라고 지금 달래주고 있는 거죠.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뭐가 고맙다는 거죠? 무사히 가줘서 우리 집안 사람들 해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못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완전히 감추기의 주체는 지금 넘버링한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이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구렁이.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 이 사람, 자네, 구렁이 다 같은 구렁이고 삼촌의 현신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졸도하신 이유는 구렁이가 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자, 할머니가 지금 막 넋이 나가신 거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제재 속에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비극이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즉 그 상대방에 대한 갈등보다는 위로, 배려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결을 제시한 거죠. 장마는 한국전쟁을 다룬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경이 되는 사건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배운 종탑 아래에서처럼 여기서는 전쟁이 직접 언급되기보다는 전황으로 전해지면서 그 피해자인 소녀, 즉 명은이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준다라는 면에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죠. 마지막 종치는 부분에서 세 사람이 협력하여 종소리를 울린다는 이런 장면들도 상징적으로 전쟁의 극복을 상징합니다. 이 장마에서요, 이 소설의 결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죠. 삼촌의 현신으로 보이는 구렁이는 무속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맞습니다. 무속적 세계관. 그리고 소설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렁이를 달래줌으로써 두 할머니가 갈등이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선 삼촌과 외삼촌 때문에 여기서 인민군과 국군이라는 것은 서로 적군이잖아요. 적군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겪는 갈등,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처음에 두 분들은 갈등이 없어요. 이념에 의한 갈등이 두 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들이 적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하는 거죠. 대리적으로. 할머니들은 그런 이념의 갈등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뭐 이런 거 모르시지만 지금 아들들 때문에 내 아들에게 나쁜 말하면 그 사람 나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이 겪은 이념 대립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할머니 두 분이 이념 대립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두 분이 이념 대립하는 게 아니고,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 할머니들의 갈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머니들의 갈등은 이념의 갈등을 형상화해 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네 편 내 편이 돼서 싸우게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갔냐? 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라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일,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 고랑을 타고 베갯잎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이 문단 보시면요, 갔냐라고 할머니가 맨 처음 꺼낸 말이다 라는 얘기는 할머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아들 갔냐, 이런 얘기죠. 이 갔냐의 주체는 바로 구렁이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모가 하는 말들은 박스를 쳤는데요. 이 박스를 보시면 할머니가 쓰러지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워서 구렁이를 가게 했다든가 이런 것도 좀 미신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했다. 내려오다의 주체는 바로 구렁이가 되겠죠. 대밭 속으로 사라지다. 이 사라지다의 주체도 바로 구렁이가 되겠죠.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이것은 구렁이가 아니라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가 구렁이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주었다. 이것도 외할머니가 주체입니다. 간혹가다 한 대목이 빠지면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돈, 이때 사돈은 외할머니가 되겠죠. 큰방이라는 소재는 할머니의 공간으로서 근처도 못 오게 했다가 지금 모셔오란 얘기는 화해를 하겠다, 감사함을 표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끼 단단히 버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외할머니께서 빨갱이를 저주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은길 씨를 잠깐 보시죠. 1942년생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을 때 이 작가 자신이 한 9살 정도 된 겁니다. 성장기 때 작가는 전쟁을 겪었고요. 이 사람의 작품 보면 장마 그리고 완장,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대표작을 통해서 시대의 모순을 드러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종탑 아래에서, 그리고 관련해서 장마,
기억 속의 들꽃 같은 경우는 전쟁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지는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콱 메었다. 사분도 별스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 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마음이나 잘 주시리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자, 고맙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죠. 외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목이 꽉 메었어요. 즉 슬픔과 고마움이 담긴 말입니다. 사분도 별스런 말씀을, 이때 사분은 바로 친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고, 이때 두 번째 나오는 사분은 외할머니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A 사분은 할머니고 B 사분은 외할머니입니다. 그 험한 일을, 이 험한 일이 바로 구렁이를 배웅하는 일이겠죠. 자, 다 지나간 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전쟁으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 우리들이 그걸로 인해서 대립했던 것들이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니까 마음 잘 추스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맙다는 말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준 외할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안에 있는 아들은 나의 아버지죠. 큰아들. 밖에 있는 아들이 바로 삼촌.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이 비유법을 통해서 할머니의 가냘픈 생명이 마지막 순간 맞는 것을 촛불이라는 보조관념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짤막한 기간이라는 것은 삼촌이 모날 모시에 올 것이니까 잔치를 하자라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즉 할머니는 모성애가 가장 깊으시고 또 아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죠. 임종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나는 주인공이고 서술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가 되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의 지난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줄거리 요약에 나온 것처럼 삼촌이 다녀간 것을 밀고 한 사실입니다. 즉 초콜릿과 과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삼촌을 밀고 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나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섭섭했겠죠. 할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즉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그래서 장마가 질 때 모든 사람들이 쏟아지는 빛 속에 노출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상태가 모든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장마를 간략하나마 정리했습니다.